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사회문화부분 현안 중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개선책과 관련한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유아 논란,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었기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국회가 함께 해결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힘을 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 의원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심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법부에서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한번 재판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비용 대비 효과,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자문,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가 혼용되어 쓰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드렸고요. 그간에 이제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죠. 예, 복지부에서도 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경우에 한 것을 시범 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의사와 의료인 간입니까? 의사와 환자 간입니까? 의사와 의료인 간의 복지부에서 의사와 의료인 간 했습니다.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네. 대한 것은 교정시설의 의무관과 외부 의료인 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의사와 의료인 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강원도나 법무부 다 만성질환 대상, 기타 질환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의사와 의료인 간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사실 의사와 의료인 간 할 때는 사실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의사와 환자 간을 할 때는 우리가 편의성, 접근성을 좋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원격 진료를 시행받게 되는 환자가 편하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네. 예.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사와 환자 간 했던 경우는 경찰청, 경찰병원과 독도경비대 그리고 저 병원. 산자부의 스마트 케어도 그 중에 환자하고 일부, 그 다음에 사단 의무대와 격오지 장병, 예. 또 그 남극의 세종 기지. 기지와 고대 안암병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말 유효했는지, 안전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격 의료를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국익, 국민 편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은 복지부만큼은 순수한 의미에서 의료에 시행이 될 때 정말 편한지 정말 유효한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부처별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료인 간인지 의사와 환자 간인지 시범사업의 모형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6개월 동안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격 의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위기가 있고 기회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안전한지 유연한지 편한지 접근성이 있는지 실제 의사와 의료인 간 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의사와 환자 간 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편하게 할지 굉장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시범사업의 모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산자부에서 한 그 시범사업이나 복지부에서 한 시범사업이나 이러한 그 원격 의료의 어떤 그 환자의 편의 증진, 접근성 제고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어떤 시범 사업을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정치적 논쟁이나 찬성 반대의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장애인 같은 경우가 편의성 또 접근성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되는 측면입니다. 복지부에서. 근데 네,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도 지금 시범사업 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되지 않고 굉장히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 정부의 원격 의료 확대,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와 병행해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공공보건의료의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국민 불안과 국민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취지나 내용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병행해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